네, 그렇습니다. 이제 38효 운동, 과연 어떤 운동인지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왜 개최하게 됐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지 설명에는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신석삼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납니다. 예.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취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신석삼 본부장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한국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38 효운동 그 역사적인 날 맞습니까? 여태껏 우리는 오직 물질과 내 자신의 탐욕에만 치중해 왔지요. 하지만 오늘 38 효운동 이 역사적인 날을 맞이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효심의 불꽃을 피웁시다.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마다 38 효운동 알립시다. 38 효운동 오늘 이 엄청난 일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까? 얼마 전 중학생 아들이 부모님을, 또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 이런 비정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아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자살해버리고, 내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정과 가족을 해체해버리고, 자식을 키우기 싫다고 자식 낳기를 부정하는 이 현실 잘못되었지요. 이것이 동방에이죽이란 곳에 태어난 우리가 부끄럽게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이 효를, 백형의 근본이라는 이 효를, 한국인의 가치라는 이 효를 등한시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후세대들에게 알리고자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메스온 신호적, 이 신호적에 의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갱로요칠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모르는 불의적, 아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불성애적,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해버리는 불의적,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을 해치하는 불신의적, 70만이 오직 우선이라고 인성을 도외시하는 불의적, 잃어버린 내 조국의 주권을 찾고자 우린 3.1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우린 새마을운동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부모 없는 사람 없지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할 일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효도가족 백상을 찾는 일입니다. 맞지요? 작년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가 올해는 울산, 내년에는 대구, 전국으로 효의 불씨를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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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오늘의 38 효 운동입니다. 오늘 이 38 효운동 이 불씨 절대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석삼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오늘 효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또한 취지 설명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정말요? 네, 그 뜨거운 가슴을 더욱더 따뜻하게 덮일 바로 오늘 효 토크쇼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효 토크쇼를 진행해 주실 분은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38 범국민 효 생활화 운동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셔서 효의 청대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알려주실 분입니다. 권홍규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실 우리 연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명예교수이시고 효문화연구소장님이신 황규탁 박사님, 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연사분들을 모시고 오늘 토크쇼 진행해 주실 권오규 교수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권오규 교수입니다. 제가 효 토크쇼를 진행에 앞서 김창균 수필가 선생님께서 효의 본질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낭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가 우리가 백행의 그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왜 효를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이념이 그 지평을 읽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관이 극단적 개인주의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지나친 혼란과 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관계에 있어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는 자식을 유기하는 서로 지켜주고 아껴야 할 자연의 근본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숨쉬는 생명이며 생명이란 위대한 대자연의 본질과 이치에 따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영원성을 본질로 하며 변화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열어나가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은 피워지고 해는 뜨고 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고 죽는 생명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에는 부모와 자식을 통한 생명 전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생명의 전이는 몇 가지 본질적인 현상과 실체를 거치는데 효에 있어서 본질이란 인간 생명의 변화와 영혼성이 가지는 현상과 실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도 식물도 자손을 통하여 번식하니 인간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효는 그러한 부분도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효는 인간 생명의 변화와 영혼성이 가지는 현상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세계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구체화시키는 수단, 즉 문화를 가지고 영속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체 본능적 반응에依존하는 동식물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효는 왜 인간의 본질 가치인가 하는 점을 지적한다면 효는 인간 생명의 이전으로 인해 자연이 가지는 영혼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효에 있어서는 인간 생명 근본의 존재와 그 인식이 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 생명의 현상은 영혼성에 있고 둘째, 영혼성은 생명의 변화를 통해 후손에게 이어짐에 있고 셋째, 인간 생명의 영속성, 즉 변화는 품과 따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성이 주는 효의 본질적 가치이며 실체입니다. 품은 희생이요 아낌이며 생명의 흐름을 온전히 하는 일입니다. 따름은 책임이며 공격이며 다시 품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품고 자식은 부모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세대에 하나의 세계가 가고 또 다른 하나의 세대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인간을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품과 따름이 없다면 인간은 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자연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품으로써 합평하고 따름으로써 공존하며 공존함으로써 생명의 영혼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의 확장 형태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 헌신, 우정, 부부의 등의 형태로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효는 폭력과 분열의 이 시대와 세계를 치유하는 생명 원리이며 시대 정신으로서 요청되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본질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의 생명 본질에 반하는 가족 해체와 세대간 단절, 구성원 간의 다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효 정신으로 이 시대와 우리 공동체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균 수필가 선생님께서 효의 본질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2001년 10월 바로 옆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수 현숙과 같이 효령 대상과 2010년 2월 삼성그룹 삼성복지재단에서 효행 특별상을 수상하였다고 하여 오늘 효 토크쇼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날 구두닦기에서 신문팔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국립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200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3대 범국민 운동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운동은 주권회복 운동으로서 1919년의 3.1 독립운동이며 두 번째 운동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농촌과 잘 사는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는 경제 부흥운동으로서 1970년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동으로서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서 효 생활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효 토크쇼에 함께 하실 세 분의 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혁표 전 부산대학교 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혁표 총장님은 1991년 9월부터 1995년 8월까지 4년간 부산대학교 제14대 총장을 역임하시면서 탁월하신 학식과 덕행으로 부산대학교의 많은 발전을 기여하셨습니다. 다음 성규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규탁 명예교수님께서는 현 한국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효문화연구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한 한국사회복지학회장 그리고 수십 권의 효에 대한 책을 출간함으로써 우리나라 효 생활화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해총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총 스님은 전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하면서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효 토크쇼에 초대하신 세 분의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관계로 효 토크쇼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만 발표자께서는 원래는 10분 이내로 발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5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혁표 전 부산대학교 총장님께서 효와 오늘의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들립니다. 학생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우리가 여러 이 보도를 통해서 쫙 보도되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서 들은 정신을 그대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못해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장 총장 니는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안 그렇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근본적인 인성의 형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무도 어릴 때부터 잘 질을 잡아야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다 크고 난 다음에 분재를 만들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잘 보기 좋게 이렇게 철사를 감든지 이렇게 감아야 그 분재가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교육이고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어른인데 그 어른이 어릴 때부터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잘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먹이 사슬처럼 자꾸 서로 꼬리를 물고 순환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차단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할 것이 이 예의 운동이라든지 효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좀 웃으는 몰라도 저는 형제간이 11남매, 11남매. 엄마도 한 사람, 아버지도 한 사람. 아버지 여러 사람이고 엄마 여러 사람이면 11남매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11남매인데 아들만 9, 딸 2. 그래서 저는 8남매,
그 11남 중에서 8남이 팔남이니까 후에 형님들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말 들어야 된다는 건 너무 있고, 그 다음 식구끼리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자동적으로 질서가 딱 매겨져 있습니다. 질서가. 그래서 저희 선친이나 할아버지가 저들에게 눈을 부라린다든지 무슨 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질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하는 모습,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니까 정말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더라 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의 문제가 되는 것은 모범을 보여줄 부모가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모범을 보여줄 부모가 없다. 왜? 부모는 살아 계시지만은 한 집에 살지 않는다.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아이들 보는 데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공손하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요즘 아빠가 더 이런 복잡하게 영어를 막 쓰라고 플라스마를 쓰는 일은 뭐 시어머니가 문자 못을 하기 같다. 근데 요새 또 바뀌었대요. 왜 쉬운 말로 또 써놓은대요. 복잡하게 써놓으니까 신우이를 데리고 와서 골치가 아팠어. 그래서 이제 요새 또 바깥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근거 없이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문제들을 이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쁜 말, 고운 말 쓰기 운동이 곧 효행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군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군대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막 말이 거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좀 했는데 3년 했는데 그때 교관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 욕을 막 하더라고, 욕을. 그래서 이제 군대 용어는 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대해가지고 학교 복직해가지고 수업시간을 딱 들어가니까 욕이 막 나오려더라고요. 이거는 군대가 아니고 이거는 학교인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막 군대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어디에서나 언어를 바르게 예쁘게 곱게 쓰는 그런 운동을 기성시대부터 해야 청소년들의 인성이 바로 이루어질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5분 안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야 잘한다 합니다. 너 길게 하면 싫어합니다. 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저기 끝났습니다. 장혁토 전 부산대학교 총장님께서 효와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규탁 교수님의 효와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도 이사장님, 신석상 본부장, 그 지도자, 리더십이 이 참 국제적,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직을 하신다고 수고하시는 이 간부님들,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아주 그 용기와 적극성, 그 사명감을 제가 굉장히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 우리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했는데, 이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인 효는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기본적 가치가 없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도 우리 문화를 아는 사람은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효의 기본 뜻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하고, 단지 우리가 부딪힌 큰 문제가 이 효를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생활 환경, 새로운 이 현대 생활에 맞게 실천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우리가 큰 거 아주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데 아까 장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사회화, 이 사회화는 게 가정교육입니다. 이 사회화는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교육, 가정에서의 사회화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서 발전적으로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커다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 효의 가치를 다시 조명해서 다시 밝혀서 젊은 세대가 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겠어요. 그렇게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의 사회하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산업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을 잘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산업화뿐만 아니라 효도 같은 식으로 현대화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효의 이념인 자녀와 부모, 젊은 사람과 어른, 가족과 이웃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돌보는 공동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가 젊은 사람한테 이러한 선의의 압력을, 교육적인 그런 효력을 가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새로운 노인상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새로운 노인상. 우리가 새로운 노인상을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으로는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동정적인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을 고맙다고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인상도 우리가 동시에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이러한 훌륭한 활동을 하시 주시길 감사합니다. 성규탁 교수님의 효와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총 스님의 효와 종교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은용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는 효를 근본으로 국민들한테 계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약 한 30여 년간 효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저는 장혁표 이사장님 덕분으로 또 신석산 효사관학교 교장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효는 만행의
근본입니다. 만행의 근본이다. 또 만선의 근본이다. 만선, 만 가지 착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저는 이것을 아까 울산에서 오신 효 40년 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가 뭐 하느냐, 교육계에서 뭐 하느냐, 정치계에서 뭐 하느냐 하는데 저는 인문학이 발전돼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인문학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계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는 깊이 명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효를 해야 되는 건가?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주인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말을 하고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올 때만이 진심으로 효가 나옵니다. 왜 효를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효를 해야 된다. 그것이 부산에부터 발전해서 서울 이 광화문 광장까지였습니다. 38이라 해서 나는 38 2부까지도 효 운동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효 운동이 확산될 때 세계의 평화가 와서 서로가 존경하면서 사는 세계가 된다. 왜 그러느냐? 부모와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와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효 운동이야말로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최고의 운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장혁표 이사장님과 신석상 우리 교장 선생님, 이 효 운동을 이끌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총 스님이 발표하신 효와 종교에 대하여 좋은 말씀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효 토크쇼에 초대되신 세 분, 먼저 장혁표 전 부산대학교 총장님, 성규탁 교수님, 해총 스님, 세 분의 말씀과 오늘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38 범국민 효 생활화 국민운동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우리들 삶 속에 스며들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가장 행복한 국가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인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효를 생활화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쇼 진행해주신 우리 권호규 교수님,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성규탁 연사님, 장혁표 연사님, 해총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우리에게 효가 왜 필요한지 정말 명확히 알 수 있는 해답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사실 날씨가 좀 춥지 않다면 좀 더 많은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짧아서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네.